2조 사용자에 대한 정의, 3조 책임에 대한 범위에 있어서 3조 책임에 대한 범위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어. 근데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합의점이 안 나온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안세계법인의 강우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안이 나와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곧 시행이 되겠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들이 다 떠나간다. 그리고 기업들이 더 이상 노동자들에 대한 알력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진작 바꿨어야 됐다. 그리고 21대 22대 국회에 두 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서 노동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어떤 것이 개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그럼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냐면은, 과거에 쌍용차의 노조분들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서 약 35억 정도를 배상해라, 회사 측에 라고 하는 판결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은 일반 이제 국민들이 십시일반 하나둘씩 모아서 노란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성금을 줬다. 그래서 그것으로 35억을 배상했다라는 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은 노란 봉투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크게 바뀌는 것은 제2조의 사용자에 대한 범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사용자라는 것은 사용을 하는 자, 즉 흔히 얘기해서 사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이 법이 적용이 되었다면, 개정된 법률 안에는 근로제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고 해서 사용자에 대한 범위가 좀 더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와 이제 사용자에게 이 법률이 적용되었다면, 지금은 직접 고용하는 고용자뿐만이 아니고 사내 하청업체라든가 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근로자들 같은 경우들도 넓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용자에 대한 범위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사실 시대에 맞게 굉장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직접 고용을 하는 근로자 이외에도 사내 하청업체도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업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파견업체를 통해서 파견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또 이를 악용하고자 파견 구조를 만들어서 인력 파견업체와 같은 법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플랫폼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과 같은 소위 말해서 3.3%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이 노란봉투법이 확대돼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경제에 대한 범위의 확대와 함께 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용자에 대한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3조의 이제 책임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사용자의 불법 행위로 기인해서 근로자가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조항이 생겼고요. 사용자는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 그리고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1차 노동시장은 정규직, 높은 임금, 안정된 고용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2차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불안전한 노동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자, 외부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또 기존 근로자, 정규직, 노조 핵심층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따라서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반면, 아웃사이더, 즉 외부자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구분되어 있는 만큼 노동시장 진입장벽에 직면되어 있고 파업 동력은 약화된다는 겁니다. 노동경쟁에서는 이런 구조를 이중노동시장 또는 내부자 외부자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노란봉투법에 적용을 하면은 직접 고용 근로자는 1차 노동시장으로, 하청 파견 근로자는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파업은 주로 1차 노동시장의 노조가 주도하고 이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2차 시장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파업은 힘을 받기가 어렵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구분, 내부자 외부자에 대한 이론에 따라서 노조에 대한 힘은
점점 약해진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노조 가입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신 처리하려고 하고 노조가 없어지는 회사도 있고 또 노조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야기됨으로 인해서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권리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내부자 외부자에 대한 이론에 따라서 노조가 스스로 붕괴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붕괴 효과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결국은 직접 고용하는 1차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근로자만 근로자로 보는 이 노란봉투법의 그 사용자에 대한 범위 때문에 이것이 기인됐다고 보는 것이 일각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에 대한 범위에 있어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접 고용과 한 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모든 범주를 포함해서 사용자로 담아서 이 법을 적용하자라는 게 일각의 시각인 것이죠. 정규직은 안정된 자리를 지키려 하고 비정규직은 변화가 절실하지만 힘이 약하다. 그래서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파업 동력이 갈라진다. 노란봉투법이 시도하는 건 이 벽을 허물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함께 교섭하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숨은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노동자 측 입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 만큼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사용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에 앞서서 기업에 대한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변화된 시대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계도 일부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건의가 많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는 사실 3년이고 5년이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논의가 돼서 합의점을 찾았던 게 일반적인 예였던 반면 지금은 너무 급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 사회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좀 더 충분한 논의 후에 개정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논의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외처럼 조기에 중재에 합의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일각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 있어서 사용자에 대한 범위가 사실상 사내 하청에 대한 문제, 그리고 파견업체에 대한 문제, 플랫폼 근로자들의 증가와 함께 이 경제구조가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용자의 범위를 노동법에 담자라고 하는 게 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급격하게 법이 개정되면은 반드시 피해가 올 것입니다. 노동법에 대해서는 아주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데 노사가 합의할 때까지 토론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결국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냈다는 게 이 역사입니다. 사용자 측 또한 한 발 더 물러나서 이 사회에 대한 변화와 함께 사용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공감대는 반드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끝으로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언제나 안새 스마트한 선택 송도해 숫자 위에 신뢰를 더해 프로답게 안새 외계 안새 the best answer